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 그 행복연구소의 소장으로 있는 최인철 교수님의 행복론을 이렇게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현대 사회가 제시하는 행복론의 방향이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최인철 교수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사견이라기보다도 그분이 미국에서 사회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대 사회의 어떤 지배적인 입장에 있는 그 미국이라는 사회, 현대 산업 사회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철학을 반영하고 있는 행복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행복이라는 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행복이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조금 배고픈 인간 영혼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환상같이 느껴지고, 또 실제 삶에서 그렇게 행복이라는 것이 삶에서 이렇게 크게 뭐라 그럴까요? 느껴진다 그럴까? 그런 거를 크게 느끼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저도 행복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신 있게 행복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썩 좋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판단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할 방향이니까 일단 이런 이제 행복에 대한 관점들을 한번 살펴봄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업 말미에 이제 종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최인철 교수님의 행복론 강의를 동영상으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계실 건데, 이분의 이제 주된 논조를 이야기해 가면서 거기에 좀 비판적인 시각을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장 큰 전제는 이분의 행복론은 being good by doing good이라 그래요. 행동을, 실천적인 것을 doing good, 이제 열심히 잘 함으로 인해 가지고 being good, 마음의 행복의 상태, 나 자신의 어떤 안녕의 상태, 마음의 안정의 상태, 이런 상태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인간의 마음, 정신이 신체화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관리하는 것보다도 그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우리 몸 관리에 어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그런 관점이에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몸과 마음은 전혀 이렇게 구분할 수 없는, 우리가 이제 개념상으로 신체와 정신 이렇게 개념상으로만 구분할 수 있지 사실 하나이고 구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잘 다스리는 거 통해 가지고 마음의 행복감을 나간다는 것도 사실은 맞는 말이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하는 말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큰 오해가 우리는 마음이 어떤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준비되어 있어야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믿는 경향성이 있다. 내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잘못된 이제 오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being good, 우리 마음이 어떤 준비되어 있어야 doing good, 행위를 잘 실천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잘못된 오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인철 교수님 말은 미국의 어떤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 doing good, 열심히 아주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더라도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being good, 마음의 상태가 그런 행복과 안녕의 상태로 넘어가더라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 안에 그런 좋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몸이 행복해지면 이제 마음도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행복을 지나치게 어떤 심리화하는 거, 마음의 문제로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경계한다라고, 요것도 이제 최인철 교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행복은 이제 삶과 동떨어져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요 부분이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몸과 마음은 하나이다. 마음이 신체화되어 나타난다. 이제 100% 이제 제가 동의하고 맞는 말입니다. 예. 근데 이제 doing good, 예.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being good으로 나간다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내가 열심히 행동하고 움직이면 이제 열심히 살아가면 마음에 이제 행복감이 온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 강조점을 이렇게 신체 움직임 행위에 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동양의 정신, 동양의 철학과 사상은 단연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모든 종교는 인간이 행복을 얻기 위해서 마음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지 행위의 중요성을 그렇게 두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에도 행동적인 어떤 윤리, 선한 삶을 살기 위한 행동 윤리가 있지만 그것이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종교를 구성하는 하나의 외연적인 윤리적인 요소일 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걸 그만큼 더 중요시 여겨요. 그러면 왜 이 최인철 교수님은 몸의 관리, 우리 신체의 관리를 통해서 행복에 나가는 것을 왜 그렇게 이제 강조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요, 몸의 관리를 통해 행복에로 나아가는 것이 마음의 관리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을 살펴봄을 통해서 행복에로 나아가는 것보다도 훨씬 쉽기 때문이에요. 아마 좀 과장을 해서 100배는 더 쉬울 거예요. 쉽기 때문에 그 방법 하는 거죠.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은 뭔가 막연합니다.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지 않고 따라서 뭐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신체에 관심을 갖고 우리 구체적인 내 삶의 주변을 관리하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는 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이런 최인철 교수님의 어떤 이런 방법론은 하나 장점은 뭔가 하면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최인철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 맞다 쉽게 우리가 따라 수긍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한계점은 뭔가 하면 대중적이고 쉽다는 것, 그는 그만큼 한계가 금방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는 날 수 있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넘어가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쉬운 반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한계가 금방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다가 이제 한계에 이르면 더 이상 그 방법이 안 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우리 삶에 대한 어떤 접근, 근본적인 방법이 되기에는 약한 면이 있는 거죠. 이 최인철 교수님은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미국은 어떤 사회입니까? 실용주의적인 철학이 지배적인 사회예요. 실용주의적이라는 것은 이제 프래그마티즘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 것들도 잘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갑니다. 외향적인 그런 서양인의 문화와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문화는 한 문화의 단점을 보여주는 것은 DIY의 문화, do it yourself.
예. 자기 혼자 이제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자재나 공급하는 그런 대형 철물점에 가보면 정말 잘 갖춰져 있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입이 딱 벌어져요. 없는 게 없고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는 뭐 큰 빌딩도 지어낼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그만큼 잘 돼 있어요. 이런 건축 자재나 공구 계통뿐만 아니라 미국 대부분의 문화는 DIY, 스스로 이렇게 뭐 고치고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체계가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삶의 편의성이 아주 이렇게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서양인들의 이런 그 실용주의적 외향적인 그 삶의 태도는 바깥 세상의 것들을 이제 잘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뛰어납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들 훨씬 이제 공연히 선진국이 된 건 아니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태도를 이런 외향적인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 정신의 문제도 그런 실용주의적인 태도로 접근한다는 데 있어요. DIY, 그런 내 스스로 하는 어떤 그러한 프로그램들처럼 그 매뉴얼대로 요렇게 차근차근 해나가면 마음의 문제도 풀리고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최인철 교수님은 doing good 하면 being good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doing good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죠. 많은 활동을 하는 거죠. 신체를 활발히 움직여서 열심히 사는 거예요. 최 교수님 말처럼 열심히 성실하게 돈도 벌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체험을 많이 쌓고 경험을 많이 해라. 그렇게 살아야 행복해진다. 라는 삶의 방식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 교수님이 그 몸도 운동 열심히 하면서 몸 관리도 잘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된다. 돈도 성실하게 일해서 돈 관리도 잘해야 되고 시간 관리도 잘해야 되고 이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많이 갖고 불행한 것을 만들어내는 시간을 적게 가지라는 그런 시간 관리, 또 공간 관리, 사람 관리 이런 것들을 잘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이제 doing good 하는 거죠. 말 그대로 good, 너무 좋습니다. 구구절절히 거기에는 어떤 흠잡을 것 없는 삶의 방식이고 누구라도 거부감 들지 않고 입댈 것 없는 좋은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여기에는 마음 관리는 쏙 빠져 있어요. 그래서 최인철 교수가 행복에 대한 것을 너무 그 마음의 문제로 심리화하는 것을 경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빠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 마음 관리 문제가 쏙 빠져 있을까요? 그거는 사람의 마음을 관리하고 살펴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고 가장 어려운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내 마음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싹 빼고 나머지 다 하도록 이렇게 실용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최 교수님의 주장은 이런 이제 doing good의 삶을 살아가면 행복한 삶은 찾아오고 그러면 being good, 내 자신의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 교수님은 doing good을 이제 강조하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이 행복한 삶이라는 과목을 통해서 doing good에 대한 건 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거는 마땅히. 그런데 거기에 이제 결여되어 있다 싶은 being good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제 주로 강조를 하는 그런 한 학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 being good이라는 어떤 삶이란 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참된 나 자신이 되는 거, 참된 자기의 어떤 실현이라 그럴까? 어떤 그런 관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소리야. 대부분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워낙 이제 그런 쪽으로는 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별로 삶의 가치를 크게 두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다가올 겁니다. 그럼 being good의 삶이란 무엇인가? 이 정신분석학자 에리 프롬이라는 사람의 책, 이 최인철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이제 언급하는데, 소유냐 존재냐라는 그런 제목의 책이 있어요. 저도 이제 대학 시절에 아주 이렇게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여러분들 대학 다니면서 이렇게 별로 두껍지도 않은 책이에요. 꼭 한번 읽어보기를 추천하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책에서 에리 프롬이 사람이 두 가지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데,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느냐. 현대인들은 대부분 이 소유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진정한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존재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이 책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지향적인 삶이라는 것은 이제 큰 어려움이 없겠죠, 설명에. 물질적인 소유를 끊임없이 지향해서 삶의 행복을 누리고 싶어하는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근데 존재지향적인 삶의 방식은 그와 대조적인 어떤 삶의 방식인데, 이 being good이라는 말이 이 존재지향적인 삶과 일맥상통합니다. 존재지향적인 삶, being good의 삶은 과연 뭔가? 이거는 그런 어떤 소유지향적인 방향보다는 내가 참된 나 자신이 되는 방향을 향해서,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이 세상 만물은 처음 시작이 될 때 살아있는 것이든 무생물이든 모든 것은 그것이 시작이 될 때가 있고 또 마지막을 향해 결실을 맺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꽃을 피우고 결실을 맺는 그런 과정을 겪어가는 그런 목적성을 지니고 있어요. 모든 생명체나 또 생명체가 아닌 것들도.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앞으로 되어가야 될 내 삶의 가능성, 생명의 가능성을 내 안에 내포하고 있어요. 그것을 삶을 살아가면서 삶 안에서 펼쳐내고 살아가야 돼. 그 내 안에 이제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갖고 있는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타고난 어떤 재능이나 능력, 재주일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인격적으로 점점 이게 나이 들어가면서 성숙해감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된 인간이 되어 나와야 될 어떤 그런 그 과업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나의 어떤 고유한 모습을 꽃 피워내야 되는 거, 나 자신을 이렇게 실현해야 되는 거, 완성시켜 나가는 거, 이러한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삶,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각자 나름대로 자기 고유의 삶을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이렇게 살아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많은 갑옷을 입고 있어요. 나 자신이 아닌 어떤 아닌 것이, 아닌 요소가 어떤 붙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제 자라면서 내가 태어난 가정에서 나의 부모님의 어떤 교육적인 영향력, 정서적인 영향력, 나에게 끼친 영향력들. 이게 가장 큰 건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부모님의 영향력을 한번 이제 깨고 자기 독립적인 어떤 그러한 개성을 확립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상상하면 됩니다. 우리 뒤에 이제 꼭두각시 인형 있죠, 그죠? 줄로 조종하는. 꼭두각시 인형은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이 내가 뭐 성인이 돼가지고 이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죽을 때까지 이 뒤에는 내 엄마, 아빠, 내 부모님의 그런 끼쳤던 삶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안 보이는 시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 부모님의 영향력을 끌어내고 자기 고유한 모습을 찾기 전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 인생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뭔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항상 뭔가 채워지지 않는 이제 불만족이 있고 내가 내 자동차를 운전해서 가는 느낌이 들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거를 끊어내고 깨내는 사람은 참으로 드물기도 하지만 그렇게 해내는 사람은 삶의 놀라운 것을 성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그 영향력을 끊어내지 못하고 그냥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불행의 지름길이에요. 자, 그 외에도 내가 자라면서 내 가정뿐만 아니고 또 어떤 학교 교육이라든지 사회 문화라든지 그런 어떤 문화로부터 받은 습득된 영향력들 이런 것도 나 자신의 어떤 고유한 모습을 찾아내는데 이렇게 풀어내는데 방해 요소가 돼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동이 고향인데 안동이라는 어떤 그러한 문화 보수적이고 남성 우월적이고 유교적인 문화가 지배적인 그런 문화적 영향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 또한 나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풀어내는 데는 방해 요소가 돼요. 전적으로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부모로부터 받은 영향력, 사회 문화로부터 받은 영향력은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습득해야 되고 갖춰야 될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사회생활이 되지 않아. 아이가 자라면서 성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1차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배움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의 한계를 깨닫지 못할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나 자신을 이 사회에 지탱해 주는데 하나의 큰 버팀목이 되고 도움이 되어 주는데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한 30대 한 40대나 이렇게 50대 넘어가면서부터는 우리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나만의 고유한 모습, 내가 누구인가, 내가 정말 그런 많은 영향력들을 받은 것 외에 진짜 내 자신 안에 있는 고유한 나의 색깔, 나의 성품, 나의 모습은 어떤 건가 이런 요청들이 올라와요. 그럴 때 이제 내가 습득한 그런 갑옷 같은 영향력들이 나 자신을 펼치지 못하는 오히려 이제 갑옷으로 감옥처럼 나를 옥죄입니다. 한계로 이렇게 숨막히게 만들어요. 그때 이제 그런 한계를 알아듣고 그거를 이제 깨고 나만의 고유한 모습을 찾아가는 그러한 숙제가 다가옵니다. 그것이 이제 자기 실현으로 나아가는 이제 비인 구세 삶으로 이렇게 요청하는 삶의 요청이에요. 아직 이제 여러분들 이제 20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들이 뭐 크게 아직도 와닿지는 않겠지만 지금 이 수업을 듣는 분들 중에서는 야간반 이제 수업하시는 학생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이제 내가 하는 이 말이 이제 좀 공감이 더 잘 될 겁니다. 맞아. 저런 면이 있어. 라고 이제 공감할 건데, 아직 20대 학생들은, 그걸 이렇게 크게 실감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비인구세 삶이라는 것은 그러한 자기 실현, 나 자신의 고유한 모습을 펼쳐나가고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 때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법칙은 그런 삶의 법칙에 별로 가치를 두지도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교육 받아본 적 있어요? 나도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이제 천주교라는 종교적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좀 많이 듣고 습득해 왔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삶의 방식에 별로 가치를 두지 않습니다. 인생의 어떤 완성,
목적이라는 것이 마치 이제 물질적인 부나 권력이나 명예, 이런 것들을 이제 최대한 달성하는 거, 예. 그런 것에 있는 것처럼 그런 가치를 이제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여기는 삶의 방식. 우리는 거기에 너무나 많이 젖어 있어요. 예. 젖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러한 비인구, 존재지향적인 삶, 이런 것은 생소하고, 뭐, 어색하고, 좀 무가치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자, 오늘 이 교시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에, 2주차 때는 오늘 이제 조금 이제 덜 마무리한, 이제 마무리를 하고, 최인철 교수의 행복론에 대한 비판을 좀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꼭 한번 그 최인철 교수님의 유튜브 동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